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연골 재생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연골 재생술 이름 자체가 좀 어렵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막 되게 많이 막 연골 재생술이 뭐가 있고 막 새로 뭐가 나왔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고, 사실 환자분들도 이제 무릎이 아프셔서 오셔서 내 연골이 많이 닳았는데 나 이런 거 치료 방법이 좋은 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해볼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뭐 이런 데 접촉 자체가 굉장히 쉬우니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막 이만큼 아셔가지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진료 시간에 잠깐 어머니 그건 어머님한테 안 맞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쭉 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고 요즘은 뭘 많이 쓰는 거고 뭐가 새로 나와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으면 싶었는데, 이런 시간이 마침 있어서 제가 최신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게 굉장히 연골 재생술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에 제가 교육받고 이럴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표입니다. 뭐 영어 표에 뭐 크기가 얼마나면 뭘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막 단어도 많고 방법도 많고 뭔가 이랬던 게 20년 전인데, 사실은 지금도 방법이 이 중에서 좀 쓰이는 것도 있고 방법이 좀 바뀐 것도 있고 한데, 이거를 외우느라고 예전에 굉장히 고생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걸 지금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봐야 이거를 이해하시기도 힘들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온 녀석들을 그냥 쉽게 제가 좀 최대한 환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연골이 뭐 재생이 되고 연골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접근이 어려워지고, 연골이 사실은 눈에 딱 보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걸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연골이라고 하는 게 피부라고, 피부를 보면서 눈에 직접 보이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골을 재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부에 지저분한 게 있어서 상처가 나면 그 지저분한 부분을 좀 깨끗이 도려내기만 해도 이 피부가 예쁘게 잘 재생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연골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전부터 많이 썼던 미세 천공술, 미세 골절술, 뭐 골수 자극술, 그래서 상처만 내서 연골이 자라 올라오게 하는 거. 요게 1단계, 제일 처음이고, 다음 단계는 뭔가 다른 연골을 빌려서 뭐 구멍난 부분에 연골을 메꾸는 방법.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걸 넣어서 연골을 만드는 것. 또 최근에 새로 나오는 아예 연골세포를 만들어서 넣는 거.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제가 쭉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들으신 분이 아이고 이게 뭐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연골이 뭐예요? 이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골이 뭐고 연골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우리가 무릎에서 연골은 왜 있는 걸까요? 이 위에 뼈랑 뼈가 있으면, 뼈가 그냥 일자로 쭉 이어져 있으면 무릎이 못 움직이겠죠. 근데 무릎이 앞으로 뒤로도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고 하는 건 그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얇은 마찰 계수가 굉장히 떨어져서 얼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더 매끈매끈한 조직이 이 연골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이 얼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아주 말랑말랑하면서 또 강도는 꽤 유지되면서, 정말로 이게 뭐 신이 아니고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연골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연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는 거고요. 이 연골 두 개가 마주치지만 그 안정성이나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연골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면 위에 뼈, 아래 뼈 두 개가 있는데, 뼈 모양이 대충 맞아져 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굉장히 얇게 한 3mm, 5mm 이 정도로 위아래 연골이 있어서 이 녀석 두 개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게 됩니다. 단면을 잘라. 왜 우리 뒤에 뭐 연골이 재생이 되고, 사실 연골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 조직이라서 이 연골 이거 뭐 재생 쉬운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연골 재생이 어렵고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지가 요 그림이죠. 이게 현미경적으로 보면 그냥 연골 세포만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연골 세포 사이에 이렇게 복잡한 교원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아래는 또 뭐 뼈도 있고 사이도 보면 그냥 한 레이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를 뭐 이해하시거나 그럴 만한 건 아닐 텐데 요걸 한번 보고 연골이 이만큼 복잡한 조직이다. 이래서 우리가 좀 이 현대의학으로도 재생이 그렇게 깔끔하기 쉽지 않고 이렇다.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걸 아마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게 미세 천공술, 미세 골절술 뭐 이런 이게 가장 오래전에 쓰였고 이렇게 연골에 요만큼 부분이 구멍이 나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피 같은 게 연골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피떡이 지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 피떡이 지고 그 다음에 연골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오래됐고 제가 이 미세 천공술을 설명드릴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박지성 선수 아시냐고 그분도 이 연골이나 이런 데가 많이 상해서 이런 수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미세 천공술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뼈에다가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연골이 없는 자리에다가 구멍 미세 골절술은 뭐 요거고 요런데 뭐 이건 큰 차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 안쪽에 줄기세포나 이런 녀석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연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들 요걸 좀 제가 한번 이게 미세 천공술이라는 거고 그냥 연골이 재생만 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막 두께나 이런 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연골은 이렇게 막 부분마다 두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연골이 재생됐을 때 이쪽처럼 이렇게 하얗고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게 정상 초자연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쪽에 우리가 미세 천공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연골은 유리연골. 이거 쉽게 얘기하면 피부가 정말 깨끗하게 원래 자기로 피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흉이 많이 지거나 이러면 좀 우둘투둘하고 조금 예쁘지 않은 피부로 재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연골 피부 조직은 연골 조직은 이런 유리 연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섬유 연골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 연골에 비해서는 조금 우둘투둘하고 조금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연골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미세 천공술은 꽤 오래전부터 잘 사용해 왔던 골수 자극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상적인 초자연골 이런 거에 가깝게 조금 더 만들어 볼까 이런 노력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요게 골수 자극술, 미세 천공술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섬유 연골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자기 연골을 떼어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쪽 연골 잘 안 쓰는 연골이나 이런 걸 이렇게 떼어다가 이쪽 연골에다 이식하면 이거 우리 뭐 신장 이식도 하고 뭐 심장 이식도 하고 피부 이식도 하고 다 하는데 연골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걸 자가골 연골 이식술 이건 어떻게 보면 나무를 뿌리째 들어다가 이 아래까지 한꺼번에 옮겨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잘 생착이 되거나 이러면 되게 좋고 자기 걸로 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자기 정상 조직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몸에 뭐 쓸데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쪽에도 그럼 통증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보다시피 크다란 거 하나를 메우려면 이렇게 작은 거 여러 개를 떼서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모양이 딱 맞지 않으면 이 주변에 또 이렇게 관절염이나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예전에 이게 많이 쓰이다가 요즘은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 천공술 구멍을 내서 연골이 자라 올라오게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좀 잘 자라 올라오게 하고 잘 덮어주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이래서 나온 게 그 위에 미세 천공술을 하고 그 위에 콜라겐이나 뭔가를 좀 덮어준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세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쓰려는 방법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콜라겐을 이용한다는 건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와서 연골이 좀 생기려고 할 때 그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덮기를 덮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냥 피만 올라와서 여기 연골이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연골이 생기고 더 잘 생기고 요걸 노력해서 요게 한때 꽤 많이 썼던 방법들이고 좋은 방법이고 이 콜라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더 좋고 인체 조직에서 나온 것도 좋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초자연골이나 유리연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섬유연골 쪽으로 질이 조금 좋지 않더라.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생물학적 치료, 뭐 생물학적 치료라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뭐 비맥,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메가카티 이런 종류들이 어떤 치료들이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요걸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중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이 중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은 건 카티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뭐 비맥, 메가카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요즘 많이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 저도 뭐 이 중에 뭐 대부분을 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티스템은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카티스템이 굉장히 이상적이죠. 줄기세포 이런 걸 써야 되고 쓸 수 있고, 이 안에 연골이나 이런 데를 메워 넣을 수 있고, 크기가 얼마나 더라도 할 수 있고, 이게 특히나 카티스템이 유명해진 게 히딩크 감독님이 몇 년 전에 하셨지, 한 4, 5년 그 정도 전에 카티스템을 하셨고, 결과가 괜찮아 잘 쓰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큰 범위나 이런 연골 손상에들 쓸 수 있고, 관절염이 꽤 진행되는 데면 쓸 수 있고, 이래서 얘기만 이렇게 들어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일 수 있는데요. 요거의 단점은 대개는 이 절개를 해서 안에나 이런 거를 좀 메꿔줘야 된다는 거고, 이게 그냥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뼈에다가 꽤 크게 구멍을 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나올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이게 뭐 엄청 막 무슨 이식 수술처럼 크다란 수술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수술들보다는 조금 이 수술 범위나 이런 게 좀 크고 회복되는데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그런 게 약간 제한점으로 좀 작용이 되고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분도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연골이 없어서 많이 비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연골 이식해서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잘 올라온,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게 이것만 해서 연골만 생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대개는 보면 뼈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뼈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뼈 모양을 바로잡는 수술까지 같이 하는 걸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같이 썼을 때 결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즘 또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카티라이프.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은 아마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카티라이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막 새롭게 등장해서 와 이건 새로운 치료고 막 엄청 이런 건 솔직히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개발돼서 발전해 나온 건데, 이건 결국에는 아까 카티스템은 줄기세포, 연골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미세천공술을 조금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메워 넣어서 연골 조직으로 잘 분화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하면, 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이건 어떻게 보면 연골세포, 자기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증폭시켜서 무릎 안에다가 다시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고, 이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점점점 발전을 해서 카티라이프는 지금 4세대 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제일 결과나 이런 게 잘 되기만 하면 제일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이상적이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이런 것의 단점은 일단은 무릎에서 연골을 떼는 게 아니라 이 늑골에서 연골을 뗍니다. 연골을 떼서 그 녀석을 가지고 연골을 증폭시켜서 다시 이 무릎에다가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 2번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이 연골을 증폭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게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골수 이홀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수 자국술,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허가를 받고 나와 있기는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추출을 해서 무릎에 주사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일단 나와 있긴 하고요. 이것도 지금 최근에 아마 한 작년 7월인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풀려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방법 자체가 막 이번에 처음 생겨서, 이게 뭐 처음 생겨서 이제는 막 나와서 막 새롭게 치료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게 아마 10년 이상 전부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걸 처음에는 빼내서 미세천공술을 하고 그 위에 뿌리고 뭐 세포막으로 덮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했었고, 또 아니면 그냥 주사제제로 쓰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최근 작년 7월에 이게 풀린 거는 무릎 안에 이런 주사를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연골이 막 드라마틱하게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무릎 안에 이 환경 자체를 좋아지게 해서 통증을 없애주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서 연골이 재생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조성해 주지 않을까. 이래서 환자분한테
이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이 됐고 유효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작년 7월에 이 심평원이라는 데서 허가를 해줘서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저는 이 치료 방법을 저도 꽤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이 아까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같은 건 일단은 수술의 사이즈가 큽니다. 수술의 사이즈가 크고 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녀석은 그런 녀석들에 비해서는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요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는 원래 하던 시술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부차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아까 질문 중에 이걸 하고 나면 뭐 바로 이 일상생활이나 이런 게 가능하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건 지금 쓰고 있는 건 주사제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골반에서 골수를 어느 정도 60cc 정도로 뽑아낸 다음에 이 원심분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한 3cc에서 6cc 정도를 무릎 안에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일상생활하거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물어보셨던 것 중에 메가카티라는 거,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라서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나 많이 이러신 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앞에 세 개 세포나 이런 쪽 측면은 아니라고, 이 녀석은 이 세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세포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늑골, 인체 조직의 이 늑골에서 빼내서 이 세포를 없앤 다음에 이 과립 연골을 만들어서 연골 모양으로 한 다음에 이걸 무릎에다가 도포하는 형식인데, 이 녀석은 뭐 다른 것처럼 막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미세 천공술을 하는 방법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주사제제, 약간 치약 같은 주사제제거든요. 이런 치약제제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초자연골로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두 개처럼 큰 수술은 아니고 조금 작은 수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쓸 때 제가 좀 과한 수술, 큰 수술 이런 거보다는 조금 간단하고 쉬운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연골 재생술이나 이런 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연골이 엄청 잘 재생됐어, 초자연골로 엄청 잘 재생되고 유리연골로 엄청 잘 재생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수술을 통해서 통증이 나아지고 안 아파지는 걸 원하세요? 이 둘 중에 물어보시면 어느 쪽이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게 연골 뭐가 재생이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결론은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 최소한의 노력만 들어갔는데 결과 자체가 내가 좀 안 아프고 일상생활하는데 편한 방법이 어느 게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덜 고생을 하고 목발을 쓴다거나 뭐 어떻게 고생하는 걸 좀 덜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을 그래서 저는 더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카티스템처럼 저도 그런 방법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과한 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덜 피곤하게 하고 환자분들도 덜 고생하셔서 결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나오고 막 이게 치료 방법도 굉장히 색다르게 많이 나오고 이렇긴 했지만, 아직은 이게 연골 손상이나 이런 데가 치료를 딱 했을 때 정상으로 짠 하고 만들어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상 범위가 작으면 아까 저런 무기들을 잔뜩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상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뭔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연골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은 드렸지만, 이게 뭐 계속 원론적인 얘기지만 연골을 치료하고 싶으신 겁니까? 통증을 치료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가 사실은 대부분은 다 통증을 없이 일상에 복귀하고 싶은 게 원인이지, 연골만 난 해결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무릎이라는 조직도 위 아래 뼈만 있고 연골만 있어, 연골만 해결하면 이 무릎이 튼튼해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대한 큰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에 유리창이 연골이에요.
연골, 이 건물 자체가 30년, 50년 된 이 건물이에요. 건물 전체가 많이 사갔고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아가지고 이게 막 이 이 건물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릎이 막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건물 유리창을 싹 새 걸로 바꿨어요. 싹 바꿨습니다. 그럼 과연 그 건물이 새 건물이고 그 건물이 믿을 만한 건물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연골 수술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연골이 부분 손상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연골을 해결해 주거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골 자체만 해결을 한다고 해서 무릎이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지고 다 정상이 되고 이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나 이런 걸 무릎에 넣었을 때 무릎에 넣어서 연골이 어느 정도 생기고 연골이 좋아지고 이거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전체 축을 바로잡아 준다든지 무릎 안에는 인대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난 지금 이번에 큰 맘 먹고 내 무릎을 이번에 새로 나온 치료가 있대. 이 치료를 해서 나의 무릎을 깨끗하게 고칠 거야. 저분은 이게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 A라는 치료. 저것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아. 저분한테 가서 저 치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령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탐 크루즈는 영화 보거나 이러면 총도 잘 쏘고 미사일도 잘 쏘고 헬리콥터도 몰면서 싸움도 하고 뭐 다재다능하잖아요. 무기가 여러 개예요. 무기가 여러 개인 탐 크루즈하고 어떤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칼 하나 외길 인생. 이분은 칼만 썼어요. 칼 하나만 갖고 있어요. 탐 크루즈가 무기 이만큼 가지고 싸우는 거랑 사무라이가 칼 한 자루 가지고 탐 크루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무기 이만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뭐 비맥, 메가카티 다 좋은 치료 방법들이고 그걸 개발하신 분들이나 그걸 만드신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연골 자체 뭐 하나만 해서 무릎을 완전히 정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런 의사 선생님을 찾으셔서 그분하고 내 무릎에 지금 뭐가 제일 맞는 건지 내가 진짜 연골만 치료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축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나 지금 아직은 쓸만해서 그냥 주사 치료나 이런 것만 해서 내 무릎을 잘 건강하게 쓰면 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무릎을 치료하려고 하셔야지 나는 지금 연골이 많이 안 좋대. 연골이 많이 상해서 나는 지금 새로 나온 저 치료 방법만 하면 연골이 짠 하고 다 나을 것 같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도 쭉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고 이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쭉 얘기를 드렸고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이거랑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좋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게 크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한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이나 뭐 비맥이든 메가카티든 이런 제품들이 사람 몸에 쓰이기 시작해서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딱 결론이 났을 때 이 중에 이게 월등해요.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라고 하면 이것만 사용하세요. 저도 그것만 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직은 그 정도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상황에 딱 맞고 제일 확실한 치료 방법 그 대신 제일 너무 크게 해서 환자분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최근에 나온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무릎 연골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지식이 이만큼 있는 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무릎 전문으로 하시고 지금 만약에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보시고 그분이 어떤 치료 방법을 권하시고 이러셨다고 하면 지금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저한테 한참 들으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편하게 물어보시고 질문을 하셔서 이 방법이 지금 나와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 제일 맞는 방법인가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물어보시고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이 그 방법이 제일 어울리는 방법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치료 방법을 믿고 따라서 잘 치료하셔서 무릎 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